보이시는 작업선이 큰 것이 크레인이 탑재된 큰 크레인이 탑재된 것이 발리하우라고 해서 한자로는 대력호입니다. 보시는 작업은 잔존율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인양 작업은 최초에 잔존율 제거부터 시작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승강장치, 랄스라고 해서 잠수 지우는 승강장치를 타고 두 명이서 일개조로 잠수를 하게 됩니다. 잔존율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수중 영상인데 눈금이 커 보이지만 저 미술 강진왕의 눈금은 가로세로 2cm가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촛불 광장 집회에서 살아 돌아온 이제는 여대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의 희생자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눈물겨운 편지를 낭독하는 순간 그 광장에 나와 있는 모두 다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조된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해경은 그저 구조하러 온 해경은 구조라고 하는 것을 침몰하는 배 안에 뛰어 들어와서 함양하는 구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가까스로 공포에 질려서 나온 학생들을 배 타라고 손잡아주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더듬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경도 있고 119도 있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스스로의 부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아니 자백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있는 119와 해경을 믿었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여학생은 그 해경은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웬일인지 하지도 않고 멀뚱멀뚱하고 아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버둥을 치고 유리창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의문투성인 상황에서 남아있는 진실 하나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인양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진실은 아직도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나날이 구멍만 뚫려간 채 9명의 미수습자들의 신체가 그곳에 온전히 있을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발뺌하고 구조도 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 그날부터 이 대한민국은 단단히 사고가 났구나, 뭔가 작동이 되지 않는 나라구나, 그 암울했던 그 암시가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것이고 국가는 총체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 진실의 인양을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조기 인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노력해오신 박주민 의원님과 우리 국조 특위위원님들의 요구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또 선체 조기 인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과 유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더 이상 무능한 국정농단 세력의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국가 건설 책무 또한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완수와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고자 하는 역사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국민적 분노와 분분을 함께 하면서 가장 먼저 희생자 유족으로서 묵묵히 천일 동안 이 의롭고 외로운 길을 고단하게 달려와 주신 유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여러 현황 보고를 듣고 상황을 확인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양은 오늘도 두 가족분을 오셨지만 미수습된 그 가족분들에게 그래도 그동안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수습된 가족을 함께하기 위해서 인양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당연하지만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한계에 부닥쳤는데 그 부닥친 것을 또한 풀기 위해서는 인양이 바로 필요하다. 인양이 어떻게 보면 진상 규명의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인양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3월 말 4월 초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날씨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전제가 되지만 3월 말 4월 초를 저희들은 또 믿고 그걸 또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처럼 3월 말 4월 초 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하는 것이 그 예정된 시간을 확인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날 평목항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에 다소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진전된 이야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올 하반기에 그 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어서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강제로 종료된, 부당하게 마무리된 특조위 활동을 또 정상적으로 활동 기한을 연장보다는 시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위반 권한들을 보충하는 그런 특별법을 발의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우리 가족분들이 행복하게 있던 가족분들이 이야기했던 국가가 인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안 역시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안 발의는 보충적이고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상규명, 인양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 해나가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우리 국회에 있는 분들, 또 여기 계신 가족분들과 시민분들과 함께 이번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부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살인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사람이 애들이 빠져 있는데 구하지 않았으면 도덕적으로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헌법상 죄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생명을 지켜야 될 보증적 지위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면 살인죄가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할 수 있는 상황에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공동의 책임에 일단을 쥐고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에 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월호 특위 우리 전해철 위원장과 함께 행복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해 샌드위치 얘기를 해보고, 지난 7일날 제가 중국에 사드 문제로 중국 방문한 김에 상해 샌드위치 검사를 들여서 홍콩 사장과
대도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또이 해수부와 상해 셀비가 맺은 계약서를 좀 보장해서 유출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좀 보장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없는 그런 방식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보급 계약이 약 850억, 800 정확한 수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미 비용이 초과돼서 자기로서는 신속히 일어나지 않는 손해가지고 그동안과 자기로서는 신뢰했다고 하는데 올해 4월 정도 수록이기 때문에 이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세월 진실 분양에 대한 의문점도 해소되고 또 대안 없이 이거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수습자 가족들이 가장 애타게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안 없이 비판하지 말고 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모으고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곁으로 국민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훼손되지 않고 진실과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